여름이다. 우리는 펜션 하나 잡아서 아 손님, 저희 입실은 4시, 퇴실은 오전 10시고요. 이용수칙 12페이지 정도 되는데 꼭 읽어주시고요. 아 나가실 때 입실하실 때랑 컨디션 비슷하게 침구도 잘 정리해주시고 재활용은 분리수거해서 길 건너 저기 보이시죠? 거기 버려주세요. 그리고 뒷정리 안 하시면 벌금 있으니까 주의 부탁드리고요. 아 맞다 고기, 생선, 튀김, 찌개, 국, 특히 마라탕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한 펜션 사장님이 손님에게 과한 뒷정리를 요구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며 SNS에 올린 글인데, 더 흥미로운 건 이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이 정도인가? 빡빡한 금지, 아니 이용수칙. 탁자 위에 고깃집 가면 있는 그 메뉴판 있잖아요. 이렇게 넘겨서 보는 메뉴판. 그런 게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뭐 시켜 먹으면 메뉴를 주시는구나 하고 딱 열었는데 그게 다 이용수칙인 거예요. 이렇게 몇 페이지로 이렇게 넘겨서 아 과한 뒷정리 의무. 마라탕이나 매운탕 같은 걸 배달시켜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투숙객들한테 냄새가 배니까. 퇴실할 때도 방 청소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입실 상태와 동일하게 해놓고 나가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쓰레기통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관과 아주 가깝게 있었다. 가끔 어떤 데 가보면 주차장 저기 건너서 밖으로 가야 분리수거 하는 데 있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타이트한 입퇴실 시간. 퇴실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빨라진 거예요. 새벽까지 막 놀잖아요. 술 먹고 막 놀다가 진짜 애들이 좀비처럼 술 취한 상태로 10시 퇴실이야 그러면은 자 그럼 누구 먼저 씻을 거야? 다 정하고 치우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다 계산하고 그리고 좀 피난민처럼 집 막 쓸어 담고 진짜 빠르게 청소해서 나가고. 이 밖에도 뒷정리 보증금을 요구한다거나 퇴실할 때 사장님을 불러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오랜만에 휴가 내서 큰맘 먹고 예약한 건데, 아니 이건 좀 너무한데 생각했던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호텔이나 모텔은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왜 유독 펜션만 이렇게 깐깐한 이용수칙을 요구하는 걸까요? 일단 아무 펜션이나 전화해 사장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펜션 뒷정리 논란이라고 하면서 청소 같은 거 시키는 거 너무 싫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 내가 돈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왜 치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쓰는 거라도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사용료일 뿐이지 사용하고 난 후에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과 사장님이 생각하는 펜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펜션 사장님과 손님의 인식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걸 알기 위해 잠깐 펜션이 탄생했던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1990년대 말, 펜션은 소형 전원주택을 개조한 민박 형태로 처음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은퇴자들이 주택을 개조한 펜션 운영에 뛰어들면서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죠. 당시 펜션 창업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2001년만 해도 새로 생겼던 펜션이 16개였는데 2002년 약 1년 만에 500개 이상의 펜션이 새로 문을 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형태인 만큼 이 펜션을 관리할 법령이 따로 없었는데요. 2000년대 초기 미신고 펜션이 무려 3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펜션은 손님이 직접 요리하고 야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잖아요.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사용한 공간을 스스로 정리,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굳어진 겁니다. 결국 정부는 2002년 10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펜션업을 따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있는 펜션을 이 법령 아래로 넣기 시작했는데요. 뭐야, 그럼 법이 생겼으니까 이 뒷정리 관행은 없어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 민박이 될 수도 있고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우리는 여기서 농어촌 민박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보통 호텔과 모텔 같은 국내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위생, 소방 기준 등 관리 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손님이 이용하기에 깨끗하게 관리해야만 하죠. 이때 농어촌 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아니라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받게 되죠. 문제는 이 농어촌 정비법 자체가 농업인의 부업소득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라 위생 소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운영자 중심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호텔 모텔은 위생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그 의무를 떠넘길 수 없고 소비자 역시 청소를 우리가 왜 해야 해?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농어촌 정비법은 이런 위생과 서비스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뒷정리를 요구해도 소비자가 법적으로 따지기 어렵다는 것. 전문가들은 펜션에 대한 이 애매한 법 적용이 지금까지 뒷정리 관행을 이어지게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굉장히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이 인식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불친절한 펜션 사장님도 있고 뭐 예민한 손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도 밖에 방치된 영세 숙박업이 커진 결과로 봐야 되지 않나. 이거는 사각지대고 감성 숙소라는 이미지로 이제 펜션을 소비자에게 팔고 있지만 정작 운영 기준, 소비자 권리 등은 명확하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도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성큼 다가온 휴가철. 많은 사람이 펜션을 찾는 만큼 사장님들의 고충도 늘어날 시기죠.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숙박시설 이용객 수도 늘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게 더 이야기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